나이 들수록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를 나누면 더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종교든 정치든 믿음과 생각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타인에게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 사이도 형제 자매도 한순간 정치 얘기나 종교 문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득은 대화가 아닙니다. 설득하려는 순간부터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지키고 싶다면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첫째, 설득하려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상황은 이런 순간입니다. 아니야, 너는 몰라서 그래. 이 한마디, 그 말이 나오면 대화는 끝입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내 생각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든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믿음과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정답이고 진실이며 구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듣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르침이 원치 않는 순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요즘 정치판 엉망이지? 라는 말 한마디. 믿음이 있어야 인생이 달라져라는 권유.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 톤은 점점 변합니다. 아직도 그쪽을 지지한다고? 아직도 안 믿는다고? 같은 공격적인 언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를 틀렸다고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로 번집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전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이 되고 말이 길어질수록 기분이 상합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지만 오랜 친구라서 가족이라서 그냥 참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정서적 거리는 멀어지고 말은 오가지 않아도 감정은 상해 있게 됩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건 평온함입니다. 젊을 때는 싸우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논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오며 각자의 생각과 신념을 형성해온 사람들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바꿔보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런 대화가 자주 반복되는 관계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내 생각을 굳이 이해시키려 하지도 마세요. 그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 번 속으로 말하고 주제를 바꾸거나 조용히 대화를 마무리하세요. 중요한 건 내 감정과 정신적 평온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필요하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즐거운 시간이어야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계속 설득하려는 이유는 내가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끊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만 너의 생각도 존중해.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갈등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떠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 때문입니다. 무리한 설득은 결국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이 쌓이면 어떤 인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은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설득하려는 걸까요? 그 차이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더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말 한마디에 30년 인연도 끝납니다. 그 말 듣고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만났어요. 노년에 접어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10년, 어떤 이들은 30년 넘는 인연을 단 하나의 말 때문에 끊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함께 했던 관계가 단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순간, 그 순간의 공통점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이야기보다 공감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맞서는 게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듣는 힘이 곧 관계 유지력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 들면 점점 주변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는 어렵고 기존 관계가 전부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말실수나 신념 충돌이 발생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0년 친구와의 인연도 한 번의 정치 얘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당은 원래 그런 당이야. 그쪽은 나라를 말아먹었잖아. 이런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와 정을 무너뜨립니다. 듣는 사람은 이 말을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40년 넘게 믿어왔습니다. 그걸 가볍게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부가 담겨 있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건드리는 말은 곧 삶 전체를 흔드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안 하는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논쟁에서 이기는 관계보다 말없이도 괜찮은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종교적 믿음을 강조하며 나를 이해시키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많아지지만 정은 줄어듭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침묵하면 어색해지고 대답하면 또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귀는 청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많은 다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귀를 여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도 똑같이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 나도 말하려 들면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박하게 됩니다. 결국 말싸움이 되고 감정은 쌓이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말할 때는 전달이 아니라 공감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좀 다르게 느꼈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표현은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관계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결국 다툰 후에 괜히 말했다고 후회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냥 웃고 넘길 걸? 괜히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어. 이런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번 벌어진 틈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노년기에는 먼저 연락하거나 사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고 결국 끊기게 되는 거죠. 인생의 후반전에 필요한 인간관계는 맞는 사람보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추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어야 늙어갈수록 덜 외롭습니다. 그 마음은 말보다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태도, 이런 태도가 대화의 질을 바꾸고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노년에 남는 인연은 말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껴줬던 사람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다르다고 비난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기억에 남고 평생 곁에 남습니다. 셋째, 네가 몰라서 그래는 가장 무례한 말입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말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습니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 알고 있다. 너는 판단할 수준이 안 된다. 그러니 조용히 들어라. 말하는 사람은 무심코 던졌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위치가 낮춰졌다고 느낍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이 말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인간은 존중을 먹고 삽니다. 돈보다 지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네가 몰라서 그래라는 말은 그 존중을 부정합니다. 상대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 버립니다. 마치 지금껏 살아온 삶이 판단력도 없고 생각도 부족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는 요즘 그런 쪽엔 관심 없고 다른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상대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몰라서 그래.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그 다음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내 수준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계적 언어는 관계의 수평을 무너뜨립니다. 친구 사이, 형제 사이, 이웃 사이든 간에 인간관계가 건강하려면 같은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한쪽은 위에, 한쪽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말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 되고 듣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서열이 대화 전반에 깔립니다. 이후의 모든 말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리고 설명이 아니라 지적처럼 들립니다. 그런 말은 종교적 대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신앙은 각자 자유라고 생각해. 너는 몰라서 그래. 진짜 믿음이 뭔지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런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아래에 두는 표현입니다.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어도 덜 말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지혜입니다. 상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다른 겁니다. 경험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처럼만 생각해야 옳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건 이미 대화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라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도움은 강요가 될 수 없고 조언은 상대가 원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라는 말 대신 이런 말은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조금 다르게 봤지만 내가 보기엔 이런 부분도 있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관점이 흥미롭다. 나는 다르게 생각했었거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틀렸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결국 대화는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관계가 이 말 하나로 끊깁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시간보다 지금의 감정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내가 편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단절은 말한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런 말 했었지.
노년의 인간관계는 작은 말실수 하나로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얇고 섬세합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하고 서로의 마음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진짜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도 오래 남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배려하는 것이 더 존경받는 시기. 노후를 평온하게 살고 싶다면 말의 위계를 내려놓고 마음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넷째, 관계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노년기 많은 사람이 어느 한 가지의 삶의 무게를 싣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정치입니다. 믿음은 위로가 되고 정치적 신념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과 인간관계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점입니다. 종교나 정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여는 사람에게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뉴스를 보며 나라 걱정을 하고 선거에 마음을 다 쏟는 사람에게 정치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를 꺼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지만 상대에게는 부담이자 침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종종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점점 관계의 폭은 좁아지고 관계의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 좁은 원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 특정 신념만 강조하면 대화는 그 사람의 신념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늘 한쪽으로 흘러가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한 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좋은 분인데 만나면 늘 정치 얘기야. 같이 식사하는 건 괜찮은데 대화가 불편해. 이런 말들이 오가고 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신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어느 종교냐에 따라 대화의 벽을 쌓고 그걸 안 믿으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 이런 자세는 타인의 존재 자체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신념에 맞을 때만 나는 당신을 존중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수십 년 지켜온 가치관을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라고 말한다면, 그 대화가 얼마나 상처가 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에게 중요하지만 타인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소중하되 그것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원래 다름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관계는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달라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종교와 정치처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주제는 같은 생각보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뜨겁게 믿더라도 그 열기로 타인을 덮치면 관계는 식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종교나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걸 대화의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상대가 그 얘기를 꺼낼 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의 문은 들으려는 사람이 먼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인간관계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어릴 땐 싸워도 다시 만나고 서로 다른 의견에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냥 연락을 끊고 다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소중한 인연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의 무게가 더 커졌고 관계의 유연성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 않음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침묵을 이해하는 것이 더 성숙한 관계 유지법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정치는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에 놓은 가치가 그 공간을 좁히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신념을 통해 관계를 넓히고 있는가? 좁히고 있는가? 내 대화는 상대에게 위로와 존중을 주고 있는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가 타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말을 줄이고 표정을 열며 귀를 크게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노년의 진짜 좋은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때론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친해지고 말을 통해 이해받는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관계를 맺어주는 건 아닙니다. 노년에 들어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과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지킨다는 사실. 젊었을 땐 말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상대를 끌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로 누군가를 꺾은 날 관계도 함께 꺾였다는 것을요. 특히 종교나 정치와 같은 주제에서는 말이 많아질수록 대화는 방향을 잃고 감정은 지치고 결국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설득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끼고 그 압박이 반복될수록 듣기 싫음이 보기 싫음으로 바뀌는 것. 그 과정은 너무도 조용하게 그러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럴 땐 말하는 걸 멈추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경계이자 가장 성숙한 방어입니다. 내 감정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 나와 상대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중요한 건 노년의 삶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싸움, 감정 낭비, 설명하기 위한 설명에서 의도적으로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어떤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듣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 계속 응답하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은 탈진해 있고 상대는 여전히 자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말씀은 존중해요. 이 세 문장은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상대의 입을 막지도 않고 내 마음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오래된 관계를 부드럽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침묵이 포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침묵은 대화를 완전히 닫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실 노년에는 맞고 틀림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관계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긴장과 갈등을 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순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점점 관계를 덜 확장하고 더 정제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 수보다 감정 소모가 적은 사람을 찾게 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보다 침묵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도 말보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이 말하려 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려 하고 때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 주는 게 더 따뜻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침묵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논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지킨다. 감정을 쉽게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보호한다. 말의 빈자리를 배려와 존중으로 채운다. 결국 그 침묵이 상대방에게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남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억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 편한 사람,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노년의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색한 순간이 찾아와도 말로 덮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어색함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노년의 대화는 많이 말한 날보다 기분 좋게 헤어진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말보다 마음입니다. 종교든 정치든 삶의 중심은 될 수 있어도 관계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설득보다 존중, 말보다 침묵이 관계를 더 오래 지킵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편안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노후를 지키는 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